비염이 잘 안 나으시는 분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비염을 코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비강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를 코에 뿌리시곤 하는데 이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비염의 근본 원인은 코가 아닌 몸 안에 있는 입니다. 이곳을 치료하신다면 비염 충분히 나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약의 소리 한의학 박사 김조영입니다. 지긋지긋한 비염으로 숨을 제대로 못 쉬거나 콧물이 자주 흐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비염의 원인부터 치료 방법, 비염을 확실하게 개선시킬 수 있는 생활 습관, 마지막으로 비염에 좋은 혈자리까지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염은 쉽게 생각하면 코가 외부 공기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반응입니다. 폐는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공기를 교환하는 장기입니다. 폐가 손상된다면 우리 몸은 질식하고 살 수가 없겠지요. 폐를 잘 살펴볼까요? 폐는 아주 작은 폐포로 구성되어 있고 그 폐포는 수많은 모세혈관으로 감싸져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 바로 공기의 교환이 일어납니다. 공기가 교환되려면 막이 얇아야겠지요. 그렇기에 폐포는 아주 탄력 있고 얇은 한 층의 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층이다 보니 그만큼 얇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폐를 눈장, 즉 연약한 장기라고 부릅니다. 이 연약한 장기인 폐로 모래바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 호흡에 큰 지장이 생기겠지요. 그래서 폐로 들어오는 공기를 정화해주는 필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코, 편도, 기관지입니다. 공기가 너무 뜨거울 때, 차가울 때, 건조할 때, 습할 때, 먼지가 많을 때, 몸을 해칠 것 같은 알러지원이 있을 때, 코는 미리 붓고 점액을 내보내어 들어오는 공기에 있는 먼지나 알러지원을 최대한 콧물에 흡착되게 합니다. 그리고 공기가 최대한 코 안에 머무르다 가게 해서 차가운 공기는 따뜻하게, 너무 뜨거운 공기는 시원하게, 습한 공기는 건조하게, 건조한 공기는 촉촉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비염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코가 필터링을 안 해도 될 정도로 폐가 튼튼한가의 여부입니다. 폐가 튼튼하다면 굳이 코에서 공기를 거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비염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폐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서양의학적으로는 비염 치료를 위해 항히스타민제, 국소스테로이드, 항류코트린제, 항콜린 스프레이 등을 사용하는 약물요법, 그리고 면역요법으로 치료를 많이 합니다. 이 외에 비염이 너무 심하면 비각계 성형술이나 비각계 절제술, 레이저 수술, 고주파를 이용한 수술 등을 하기도 합니다. 이 중 비강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는 분명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코에 뿌리는 순간 바로 코가 편해지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것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를 아무리 코에 뿌려도 폐는 여전히 약해져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공기에 손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코는 다시 붓습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스테로이드 스프레이의 강도는 점점 세지고 횟수도 점점 잦아집니다. 나중에는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를 써도 코가 금방 막혀버립니다. 항히스타민제, 항류코트린 제제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폐가 튼튼해지지 않으면 증상은 계속 재발하며 재발의 빈도도 늘어나게 됩니다. 수술을 한다 해도 폐가 보강되지 않는다면 코가 아닌 다른 편도나 기관지가 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경우든 간에 폐를 먼저 튼튼하게 해야 합니다. 앞서 여러 번 강조해 드렸듯 비염은 폐를 튼튼하게 해야 합니다. 폐가 튼튼해지려면 폐와 관련된 오장육부의 밸런스가 전체적으로 잘 맞아야 합니다. 심장이나 간이 너무 뜨거워도 폐가 열을 받아 약해질 수 있고요. 소화기관이 약해서 영양분 분해가 잘 안 되고 영양분 흡수를 잘 못해서 폐에 영양 공급이 안 되어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듯 폐뿐만 아니라 오장육부 전체가 균형이 맞아지게 조절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폐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목표로 침을 놓습니다. 심장과 간에 열이 많아서 폐를 압박할 경우는 간승격, 폐와 신장이 약해진 경우는 신정격, 폐와 간에 염증이 많고 심장, 췌장이 약한 경우는 비정격 등 맥을 보고 오장육부의 상태에 맞게 침을 놓아줍니다. 적절한 약침을 폐의 기운이 나오는
중부혈과 코 옆에 영양혈에 놓아줍니다. 열이 많은 소양인에게는 청대약침, 혈액 진액이 부족한 소양인에게는 생지황약침, 기운이 부족한 소음인에게는 산삼약침, 혈액이 부족한 소음인에게는 당귀약침, 추위를 많이 타는 태음인에게는 녹용약침, 더위를 많이 타는 태음인에게는 자초약침, 몸 상태에 맞게 약침을 놓아 폐와 코를 조절해줍니다. 더불어 코를 교정해주면 비염에 도움이 되는데요. 바로 코뼈를 감싸고 있는 저평골을 교정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저평골의 3차원적인 구조를 3가지 벡터를 분석해서 좌우, 상하, 앞, 뒤를 교정해줍니다. 그러면 코 주변의 구조가 바로잡히고 코 주변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코뿐만 아니라 눈과 뇌까지도 맑아지고 비염도 많이 좋아집니다. 또한 코에 한약액을 묻힌 면봉을 넣어서 코 안의 염증을 잡아주고 점막을 보강하여서 비염 치료를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료의 꽃인 한약입니다. 한약으로 오장육부를 섬세하게 조절하고 노폐물을 걷어내고 약한 곳은 보강을 합니다. 이렇게 오장육부의 밸런스 그리고 폐를 보강해주면 비염도 졸업하실 수 있습니다. 체질에 따라 몸 상태에 따라 처방은 다 달라집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치료를 받으시고 좋아지셨는데요. 한 환자분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13년생 여자 환자분으로 지인 소개로 처음 내원하셨습니다. 비염, 알러지, 편도염이 자주 재발하신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코가 뒤로 잘 넘어가고 항상 이런 흠흠거리는 기침을 자주 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의 근본적인 치료를 원하셔서 오셨습니다. 혀를 보니 혀가 옅은 색이어서 혈액이 부족했습니다. 맥을 짚어보니 혈액이 부족한 세맥이 나오고요. 몸이 긴장이 되어 있는 현맥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폐와 간에 열이 쌓여 있는 것을 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체질은 소양인이었습니다. 한약으로 폐와 간의 열은 식혀드리고 혈액을 보강해드리면서 폐의 가래와 노폐물을 삭혀드리면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 체질적으로 약한 신장을 생지황뿐 아니라 구판이라는 약을 넣어서 보강해드렸습니다. 근본적으로 비염은 폐가 튼튼해져야 좋아지는 것이고 폐를 보강하는데 시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거라고 설명을 드리고 한약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환자분 소양인에게 잘 맞는 형방사백산이라는 약을 가감하여서 한약을 지어드렸습니다. 한 달 후 내원하셨을 때 목 아픈 것, 콧물, 기침, 가래 없이 한 달을 보내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효과를 굉장히 많이 보시고 계시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한 달도 양약을 안 먹은 적이 없었는데 한약을 드시면서 처음으로 양약을 드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새로 한약을 잘 지어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1년간 꾸준히 한약을 드시고 환자분은 비염도 재발하지 않고 양약도 한약도 모두 졸업하셨습니다. 먼저 집 청소를 잘 해주셔서 먼지나 알레르기 물질을 제거하여 코가 편안하게 숨 쉴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좋습니다. 외출할 때도 미세먼지가 심하다면 마스크를 쓰고 나가시는 것이 좋겠지요. 외출 후에는 소금물로 가글을 하셔서 코와 편도에 쌓인 먼지와 알레르기 물질을 제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집안의 온도, 습도를 적절하게 맞춥니다. 너무 건조하면 가습기를 트십니다. 가습기가 없으시다면 빨래를 집안에 넣으시거나 숯을 사서 대야에 넣으시고 물을 부어두시면 숯이 습기를 머금었다가 적절할 때 내뿜어 습도를 조절해줍니다. 집이 너무 습하시다면 방에 불을 떼어서 습기를 날리시거나 여름철 너무 더우면서 습하신 경우라면 에어컨 제습기 등을 통해서 습기를 조절합니다. 추우시다면 난방을 적절히 트시고 너무 더우시다면 에어컨을 적절히 트셔서 코와 폐가 쾌적하게 숨 쉴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더불어 폐에 도움되는 음식을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태음인은 배, 도라지, 오미자, 마를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소음인은 둥글레차를 추천드립니다. 소양인은 더덕과 우엉이 좋습니다. 태양인은 갈대 뿌리를 차로 끓여서 드시면 좋습니다.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유산소 운동인 걷기와 달리기를 하시게 되면 폐가 호흡을 빠르게 하면서 폐가 튼튼해지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10분에서 1시간까지 걷기와 달리기를 꼭 해주십시오. 바른 자세도 중요합니다. 어깨를 구부정하게 있으면 폐가 위축되고 폐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항상 어깨를 펴고 지내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래야 폐 기능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염에 좋은 혈자리 세 군데입니다. 먼저 합곡혈입니다.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사이 움푹 들어간 곳으로 대장의 원기를 살리는 혈자리입니다. 대장경락이 코로 연결이 돼 있어서 합곡혈을 자극하면 코도 뚫리고 대장과 폐는 부부장부이고 경락도 연접해 있어서 폐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중부혈입니다. 어깨 오구돌기 아래에 위치한 혈자리로 폐의 기운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누르면 폐가 자극되면서 숨도 크게 쉬어집니다. 자주 이렇게 지압을 해주시면 폐 보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영향혈입니다. 콧방울 옆에 온폭한 혈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자극해 주시면 부비동도 자극이 되어 농도 빠지고요. 코로 들어가는 혈액순환도 원활해집니다. 그래서 이 합곡혈, 중부혈, 영향혈 세 자리를 수시로 눌러주시면 비염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비염이 생기는 근본 원인, 서양의학적 치료, 한의학적 치료, 치료 사례, 집에서 관리하시는 방법입니다. 어떤 질환이든 원인이 치료되어야 재발하지 않고 완전히 치료될 수 있습니다. 비염도 폐를 잘 보강하신다면 나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한약의 소리 한의학 박사 김조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